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오름폭을 키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해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반도체 폐지세 때문에 좀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이게 어떻게 지속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나,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뭐 10만 전자네 또 15만 닉스네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 투톱 띄우기에 기관들이 나섰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뭐 사면이나 아니면 가석방 기대감 때문에 기관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했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엄청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많이 했어. 또 인텔을 앞질렸네. 한국의 한국의 수치를 주도하면서 지금 한국이 가장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올 때 그때보다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불과 일주일 전에 나왔다고요. 근데 갑자기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안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폭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일단 디램 가격이 정점을 찍고 3분기 지나서 4분기에는 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시면 반도체 사이클을 확인하는 게 이제 그 도매 공급가인데, 자, 여기 보시면 디램 가격이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난 2018년도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도 점점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 뭐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4.1달러 정도 되는데, 뭐 DDR5 8GB를 기준으로 보면, 자, 이런 흐름 때문에 혹시라도 2018년도에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 우려감이 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이 잡히면 개인용 PC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개인용 PC 쪽은 한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서버나 오히려 모바일 쪽이 40%, 35%로 비중이 훨씬 높은데, 저거 가지고 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 뭐 디램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우려감은 제한적이라고요. 다만 저게 1년간 지속이 됐으니 지금의 PC용 디램 가격 빠지는 게 모바일이나 서버로 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시장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뭐 대만 노트북 업체들 보면 지금 디램 주문이 좀 감소하고 그러면서 디램 스팟 가격도 하락 이제 위험성이 좀 있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 따라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죠. 근데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이제 패닉셀이 되고 하는데, 일단 모건 스탠리가 항상 문제예요. 모건 스탠리, 뭐 노무라 증권, 이런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서 리포트 한 번 안 좋게 내면 최소한 몇 달은 가더라. 그리고 이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적어도 8개월은 가더라. 제가 작년 2월달, 3월달부터 이 국고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8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계 증권사가 안 좋은 리포트를 내게 되면 적어도 8개월 가까이는 가더라, 여진이. 그래서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투자자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볼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메모리에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에 달했으니 우리는 반도체 업황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뭐 SK하이닉스는 절반 가까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이런 움직임을 감안해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합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난번에 한 8개월, 또 2018년도에는 1년 가까이 좀 다운 사이클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죠. 근데 희한한 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일단 환율이 급등하겠죠. 매도를 팔아서 송금을 시키니까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원달러 한 줄은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수출업체 입장에서도 돈 벌어서 가져왔던 거, 야, 지금 원화로 바꾸는 것보다는 자꾸 올라가네, 뭐 500원일 때하고 1000원일 때하고 자기들이 수익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출업체 또 달러 매도를 자제하고, 그러면서 수요가 수요를 부르면서 오히려 이제
달러가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근데 달러의 어떤 강세에 비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는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다고, 21선 아래에서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21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기대감이나 뭐 기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매도했던 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우리가 그때보다는 오히려 이제 확진자 수가 한 최근에 2,000명 이상이 뭐 한 3, 4일 정도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2,000명 안팎으로.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가 좀 더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도 안 좋게 나오고, 실제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중첩이 되면서 더 강력하게 조정을 좀 받았다. 정부에서 뭐 스문딩 오퍼레이션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그 환율이 안정이 안 되고 한 1,170원까지 올라가면서 좀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고점을 찍었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반도체 이 사이클이 약간 좀 진폭이 좀 빨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뭐 6분기 정도 진행이 됐다면 요즘에는 한 2분기 정도로 짧은 등락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메모리 제조사들의 재고를 보면 일주 단위 미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운영체계, 이제 DDR5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돼서 공급이 되게 되면 인텔도 여기에 맞는 CPU를 이제 4분기나 내년부터 공급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야, 새로운 거 나왔네, 내가 먼저 써봐야지. 얼리 어댑터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요가 많아지겠죠. 공급은 제한된데.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가격 메리트는 생길 것이고, 그래서 수급은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서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안 좋은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의 태산성은 좋아지게 되죠. 자, 그럼 당연히 이익 개선이 되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뭐 오스틴 공장에 투자를 진행하고, 또 이 평택 P3 라인에 또 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뭐 전장 사업 이런 쪽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또 시장은 반색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여러 가지가 너무 중첩이 됐어요. 최근에 뭐 안 좋은 리포트도 나왔고, 또 뭐 디램 업체들이 안 좋은 이야기도 했고, 모건 스탠리도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뿌렸고, 마침 그때 또 달러가 또 급등을 했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조정을 받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중첩이 되면서 그랬다. 근데 저는 이걸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또는 실적에 대해서 보지 말고 수급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제가 가볍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가가 빠지면 힘들겠죠. 근데 나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고 살려고 하는데 주가가 빠지면 어떨까요? 너무나 호재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항상 반도체 업황을 뭐 디램 가격이나 아니면 뭐 업황을 가지고 부정적인 리포트를 항상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폭락이 나오면 죽주벌한 거죠.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 갔던 이유는 뭘까요? 뭐 실적이 좋았는데 외국인이 안 사서 그럴까요? 그거보다는 외국인들은 일정 부분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샀죠. 저희 아들도 아빠 삼성전자를 한번 사보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혹시 코로나 팬데믹 때 혹시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뭐랄까요? 이 주가는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주식 투자하면 위험성이 있다더라, 뭐 망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수익적으로 된다고 하더라, 우려감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데, 삼성이라면 좋은 기회에 싸졌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그래서 많이 매수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에이, 삼성 망하지 않을 회사니까 그냥 들고 가지. 물론 매도를 하고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치고 안 놓고 있으니 올라가는 일이 만무하죠. 그렇다면 저걸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어 버리는 거죠. 한번 흔들었다가 한번 뭐 8만 원에다가 뭐 확 흔들었다가 조금만 반등하면 에이 모르겠다. 이건 여러 가지 뭐 다운사이클이 진행이 된다고 하네. 그래서 좀 팔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실망 매물을 걷기 위해서 한 포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환율이 그동안은 정체되어 있고 안 움직였는데 마침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한 2,000명 이상, 뭐 2,000명 언저리에서 3, 4일 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미국에서 달러가 좀 강해졌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지면서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이번 기회가 찬스가 나오면서 안 좋은 매도 리포트를 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싸졌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잡아야 되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폭락 이후에는 반등이에요. 물론 폭락하고 나서 V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고 쟤네들 형태를 보면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서 싸게 살려고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고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 굳이 반도체 업황을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것은 사야 되겠죠. 뭐 힘텍 같은 경우에는 DDR5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저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그 종목들은 일부는 잘 올라간다고요. 그렇지만 그 잘 올라가는 게 대세는 아니라는 거죠.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가 오는데 좀 비 맞고 꽁을 찰 필요는 없다. 괜히 감기 걸리고 또 뭐 어떻게 또 삐끗해서 또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비 계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코로나 있으면 집에서 뭐 답답해야 할 게 아니라 집에서 그동안 독서도 하고 또 못 봤던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자, 그럼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도체를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게 안 좋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한번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풍선을 꾹 누르게 되면 이쪽은 반도체라면 이 다른 쪽으로 팽창하는 부분 이쪽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반도체가 급락이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도체를 누르면 뭐 다음번에 부풀어 오를 수 있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을 보는 게 좋다. 그렇다면 시장은 항상 싱싱한 걸 좋아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기존에 제가 뭐 LNF나 뭐 첨보나 아니면 뭐 신흥 ESC나 뭐 이런 상승 초기 종목을 많이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도 투자자들께 저희 고객들에게 대주전자 재료를 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또 다음에는 다른 종목을 에코프로 BM을 제시해드리겠다 했는데 이게 또 빨리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난처했는데 자 제가 그러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따끈따끈한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올라가도 정고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대신 새로운 거 따끈따끈한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코스모 화학이 이번에 코스모 신소재를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양극할 물질이나 이쪽은 지금 좋다. 대신 이쪽이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 이런 종목 공략해 보시죠 해서 최근 한 2주 전에 공략을 해서 한 5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기존의 캐캐 묵은 재료보다는 어떤 새로운 신선한 게 좋다는 이야기죠. 어떤 신사업을 진출했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쪽에 뭐 양극화 물질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2차 전지 쪽은 기존에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존에 좀 많이 약간 상승을 해서 행보 정체가 되어 있는 종목을 반도체가 쉬어간다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부가 올라간다고 그 종목을 공략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싱싱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애플카 관련주 쪽으로 해서 애플카 관련과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이와 연계돼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좀 잘 보는 게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율주행이 슬슬 태동하고 있는데 이건 자율주행 재료도 있고 이런 재료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중복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뭐 애플카 쪽으로 좀 보고 그다음 자율주행 쪽으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애플카가 연초에 뭐 기아차하고 뭔가 협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답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애플카 조직 개편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애플워치를 이끌었던 케빈 린치가 애플카 개발을 위해서 이쪽 그 타이탄 프로젝트에 이제 좀 합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11일 날 애플의 실무진들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이야기죠. 애플카 공급망 합류를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서 합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K 배터리 관련주들이 야, 우리가 될까? 너희가 될까? 뭐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데, 2024년도 출시를 앞둔 이 애플카는 일단 답보 상태를 거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뭔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올 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업들하고 협상을 했어요. 현기차, 닛산, 뭐 폭스바겐 이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죠. 불발은 된 이유가 애플이 너무 욕심이 과했다는 이야기죠. 뭐 OEM을 원했어요, 애플은. 근데 이 업체들 보면 내가 너 시다발이냐? 뭐 우리가 그래도 잘 나가는 글로벌 완성차인데 너희들 시다발이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청 업체로 전락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분명히 테슬라라는 거목이 있어. 그럼 여기를 좀 치고 침투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좀 싸고 값싸고 뭐 대중적인 거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용 전기차를 만들어서 애플의 이 테슬라의 아성에 좀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화재도 적고 약간 무겁긴 하지만 싸고 뭐 견고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탁 제재를 가하네요. 자, 어떻게 가느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는 전기차 비중을 50% 확대를 해라. 그리고 관용차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사용해야지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중국 고사 작전에 나서는 거죠. 감히 중국이 예전에 우리가 잘 다독거려서 전후에 잘 살게 해줬더니 우리를 공격을 해? 이렇게 하면서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다 이쪽에 제재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미래 모빌리티 전략으로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뭐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세워서 할 일은 만무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 업체보다는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전장 기술이나 아니면 배터리를 자체 확보해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배터리 쪽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에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 배터리 업체들을 보면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뭐 도요타도 있고 또 파나소닉도 있고 우리의 뭐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많은데, 파나소닉은 어차피 테슬라하고 돈도관 관계이기 때문에 애플로 뭐 마음을 향할 일은 만무할 것이고, 도요타는 대량 물량을 소화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LG나 SK는 뭐 GM이나 포드 쪽하고 뭐 같이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뭐 폭스바겐이 내지화하면서 파이치형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지금 파우치형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래서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이 주요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LG나 SK 관계자들하고 뭔가 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 근데 저는 LG도 좀 잘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뭐 이재용 부회장의 그 가석방 기대감 때문에 삼성 관련주들이 다 움직였죠. 근데 그때 이게 21선 위에서 움직이면 좋은데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다.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분사를 하면서 배터리 부분이 뭐 그닥 좋지는 않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고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LG 화학을 보자 그랬는데, 지금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대형 배터리 업체들은 시장 자체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이즈가 적은 종목들로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로, 특히 양극화 물질들로 드라이브를 걸어보자 해서 그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다고요.
근데 이제 그 관련주들을 계속 올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희한해서 내가 싸게 샀어 주가가 올라갔다면 꼭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근데 지금 걔네들이 올라갔고 시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분명히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물량을 좀 줄였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펀드 수익률 제고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분명히 다른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쪽이 대형 반도체 업체들,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흐름 따라서 대형주들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LG 화학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은 그 실제로 애플카하고 협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 중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미 상승을 어느 정도 했다고요. 근데 떠 있는 건 불안해요.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약간 떠 있는 종목은 2차 랠리가 나온다고 해도 좀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 말고 바닥권에서 있거나 적어도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는데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종목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또는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쓸만한 게 몇 종목이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고 그다음 저는 최근에 시장에 먹거리가 크게 없어요.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실험을 해요. 뭐 이쪽에서 실험 차량 한 대를 추가했습니다. 고작 그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실험 차량을 한 대 추가해서 뭐 68대를 배치하고 69대가 됐고 그다음 뭐 인원이 운전사 수를 한 16명이 그 면허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 8월 달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죠. 한참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사고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죠.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이게 기초가 탄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쪽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쪽 실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자율주행차 시대가 상용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애플이 웨이보나 GM 크루즈에서 세 번째로 많은 자율주행차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렇다면 최근에 이 흐름을 보시면 항상 전해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또는 세력들은 자기들이 먼저 매집을 하고 그걸 이슈화시켜서 뉴스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다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그걸 따라붙게 해서 차익 실현하고 항상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진한 생각으로 뭐 실적이 좋아지네 아니면 어떤 쪽이 유망하네 이쪽이 뭐 업황이 좋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시장보다 한 발만 빠르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좋아질 업종, 저들이 매집한 업종, 앞으로 저들이 매집할 업종을 선취매를 해서 얘네들이 어떤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면 그걸 이제 착실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좋다는 얘기죠.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다 좋은 건 아니고 일부 종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뭐 시장 자체가 아주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핵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또 저들이 노리는 종목들을 잘 공략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쉬어가는 고래 2차 전지 대형주나 일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를 잘 보신다면 뭐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반도체 섹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오 업종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제약 바이오 업종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제약 바이오 업종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풍선 효과 말씀드렸죠. 바이오 누리니 반도체가 올라간다. 근데 반도체는 급락하고 바이오는 날아오르고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미래 성장 종목이 뭐 바이오도 될 수도 있고 반도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바이오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이었던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유망 종목으로 그 제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도 거칠어지고 또 정부에서도
뭐 반도체 쪽에 좀 백신 생산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보자 하면서 지금 이쪽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니드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는 이 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알 필요 있어요. 지금 변이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9가지 형태로 지금 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공격을 회피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기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주를 통해서 기생을 하는데, 우리 영화 기생충처럼 잘 사는 집에 그 지하실에서 사는 그 기생충처럼 이 바이러스도 숙주 세포를 이용해서 한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똑똑해져요. 그래서 진화를 하고 또 자신의 또 이 유전자를 또 복제를 통해서 더 깊게 숨어들고 있습니다. 숙주 세포 내에서 숨어들게 되고, 또 이 바이러스를 해피려고 하는 중앙 항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변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결국은 뭐예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몸에다 집어넣는데, 이제 자꾸 자기들이 그 공격을 받으니까 중화항체 얘네들이 변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다른 종류로 바뀌거나 아니면 일부가 누락이 돼 버려요. 이렇게 누락이 되면서 변이가 나오고, 또 여기 주요 그 내부의 단백질도 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RNA를 감싸는 뉴클레오 캡시드도 돌연 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니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과연 어떤 종목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이가 상당히, 기존에는 뭐 뿌리 하나 달렸으면 이 뿌리 2개 달리면 이걸 감지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부까지도 이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게 맞느냐. 과연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재용 부회장이 나타나서 자, 그럼 우리가 병입 단계만 생산할 게 아니라 백신의 원액까지 생산할게, 이렇게 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송관종 대표가 이야기했을 때 사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아니면 지금 델타 변이의 효과가 있는 스푸트니크 V가 EU에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돼야 될지, 아니면 야, 토종이 좋아, 된장국이 좋지, 이거 해서 엔데믹, 그러니까 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다가 백신을 만들어서 그런 업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 잡는 토종 이 백신도 있다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될지 가닥이 안 설 거예요. 또는 치료제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백신보다는 오히려 치료제의 효용이 더 커지겠죠. 그럼 정부에서 또는 미국에서도 야,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신속 초고속 작전처럼 경구용 치료제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1년 만에 FDA 승인도 받고 해보자. 미국에서 그랬고 우리도 이쪽에 예산을 편성했죠. 그래서 뭔가 잘할 수 있는 기업한테 좀 선구매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병상확보 형부적 명령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 음압병상 관련주들도 좀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것과 무관하게 반도체가 쉬어가는 고래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 때 네이처셀을 한번 제시를 했는데 바닥권에서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네이처셀하고 똑같은 움직임이니 임상 선상이 진행이 되는 안트로젠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안트로젠을 바닥에서 제시드렸는데 단기적으로 한 50%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임상이나 수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해야 될지 좀 답답하실 거란 이야기죠. 제가 지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바이오 쪽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로나 관련주나 또는 바이오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 섹터를 어떤 쪽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그리고 일요일 날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준비해 둔 자료는 엄청 많고 한데 엔터주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들의 움직임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뭐 미국은 조기 테이퍼링 우려감 때문에 주중에는 약간 쉬어갈 수 있는데 괜찮다. 근데 우리는 일단 뭐 성장주나 실적주들을 봐야 된다는데 우리 지수는 생각보다는 약간은 코스피는 더 흘러내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잘만 돌려세우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YG 엔터나 이런 삼바나 아니면 삼성 SDI 이런 바이오 대형주도 좀 제시를 해드렸고 다른 때보다는 좀 종목들이 확 올라가지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뭐 바이오주들이나 기타 뭐 자율주행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뭐 괜찮은 종목들이 생겼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 일단 주 중반에 FOMC 의사례국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조기 테이퍼링 우려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 봐야 돼요. 뭐 우리는 지금은 뭐라고 하나를 딱 정해서 가기보다는 전해들의 움직임을 기민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조기 테이퍼링 우려감이 있는지 아니면 뭐 그게 뭐 9월 달, 12월 달로 지연이 될 것인지 이건 제가 그 시기에 맞게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자세한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지는 않고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고 그다음 코로나 확산세가 약간 누그러들어야만 또 시장이 또 안정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 중반 이후에는 한번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일단 엔터주는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엔터주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된다.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엔터주들은 움직임이 좋아요. 대신 이제 다시 한번 나도 엔터주를 잡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는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미래차 쪽에 2차 전지나 자율주행차를 잘 보시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임상이나 아니면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상승 초기에 이런 종목들과 또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떤 섹터가 다음 주에 강해질지 이쪽에 대해서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안이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종목들도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